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통장. 그 안에 적힌 예금주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과 함께 든 쪽지 한 장.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치매 환자라고만 여겼던 그분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 애쓰셨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51살입니다. 이 사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매일 밤 그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남편 정우석과 결혼한 지 25해.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는 20해가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시고 저녁 준비도 함께 하시던 분이셨어요. 수진아, 내가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 참 싱싱한 거 샀다.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알지? 늘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던 분이셨어요. 시누이 정미숙 씨는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고 명절에나 얼굴 비추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밥은 먹었니? 방금 함께 식사를 마쳤는데도 또 물으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어머니, 아까 같이 먹었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 수진아. 그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기억 못하시는 날이 생겼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앞으로 증상이 더 진행될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내가 알아볼게. 일단은 집에서 모시자. 그때부터였어요. 제 지옥 같은 5년이 시작된 게.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이상해지셨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갑자기 고함을 지르시기도 했죠.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이웃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저기 위층에서 그러시는데 아래층에서 새벽마다 소리를 좀 지르신다고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니 뭐니 하면서 집을 비웠죠. 여보, 좀 도와줘요. 나도 힘들어요.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 거야. 엄마 모시는 건 네가 좀 해. 며느리 역할이잖아. 며느리 역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올감했는지 몰라요. 시누이는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들르면 많이 오는 거였어요. 그나마도 와서는 지적만 했죠. 엄마 손톱 좀 깎아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요? 얼굴에 상처가 왜 이래요? 제대로 못 돌보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그 말만 나오면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유, 수진아, 나를 버리지 마. 여기 있게 해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양원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24시간 내내 시어머니를 돌보면서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대충 먹고 머리 감을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다 끊어졌어요.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가서 좀 놀자. 미안해. 나 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조심해. 저 사람들 조심해야 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 너를 빼앗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헛소리를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유독 흥분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수진이 건드리면 안 돼. 엄마, 진정하세요. 아무도 옳게 건드리지 않아요. 시누이가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그게 다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엄마가 요새 피해망상이 심해. 의사 선생님도 그러는데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대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안타깝지만 임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막상 돌아가신다고 하니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잘해드릴걸.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어머니. 설아, 맨 아래 내 방.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시누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울었고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먼저 떠올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을까요? 옳게 오신 조문객분들이 수근거리던데 엄마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고. 미안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안하면 울기라도 하시든가. 시누이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야 했어요. 옳게 엄마 방 정리 좀 해요. 나는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알았어요. 혼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낡은 화장대, 옷장, 서랍장.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랍 맨 아래. 무심코 서랍장 맨 아래를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수진. 제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3,180만 원.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15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 어떤 달은 보너스처럼 50만 원이 입금된 적도 있었고요. 15년 동안 시어머니가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돈은 네 거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미안하다. 내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우석이와 미숙이가 너를 쫓아내려고 했어. 내가 치매 걸린 척하지 않았으면 넌 진작 집에서 쫓겨났을 거야. 집 명의도 재산도 다 네 명의로 바꿔놨어. 서류는 내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어. 이제 나는 갈 거야. 더는 연기를 못하겠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쪽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5년 동안 제가 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예요. 치매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신 거였다고요? 왜요? 대체 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진정하고 나서 저는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류를 찾아야 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먼저 집 명의 변경 서류. 현재 이 집 명의는 저 박수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던 이 30평대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5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 사본들도 있었는데 전부 제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고향집 땅 문서도 있었어요. 3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그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명함과 함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본인 김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 박수진에게 상속함을 명시한다. 이는 본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며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는 5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그 아래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건강하고 또렷한 목소리. 미안하구나. 내가 5년 동안 널 속였어.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엔 없었단다. 5년 전 우석이와 미숙이가 나를 찾아왔어. 같이 살고 있는 네 이야기를 하더구나. 엄마, 올케 성격이 좀 이상해요. 요즘 남편한테도 말대꾸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대요. 엄마, 수진이랑은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할까 해요. 처음엔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지. 그런데 며칠 뒤 미숙이가 혼자 찾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구나. 엄마, 올케를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잖아요. 차라리 올케 명의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쫓아내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너는 몰랐겠지만 우석이는 사업 빚이 있었어. 2억 5천 넘게. 회사 동료랑 같이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야. 그걸 내 재산으로 메우려고 했던 거지. 미숙이는 더했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집도 날렸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친정재산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둘이 짜고 너를 쫓아내고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던 거야. 나는 결정했어. 치매에 걸린 척하기로. 그래야 재산 명의를 너한테 넘길 수 있었거든.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자식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했지.
다행히 좋은 분이셔서 도와주셨어.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네 명의로 바꿨어. 공증도 받았지. 집 명의 변경은 우석이 몰래 진행했어. 넌 며느리니까 명의 변경에 동의만 해주면 됐거든. 그때 네가 뭔지도 모르고 서류에 도장 찍었던 거 기억나니? 난 그게 미안해서 밤에 혼자 많이 울었단다. 예금도 하나씩 정리해서 네 명의로 바꿨어. 시골 땅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나는 5년 동안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단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나를 씻기고 밥 먹이고 네 시간을 다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멀쩡하면 우석이와 미숙이가 날 설득해서 재산을 빼돌렸을 거야. 네가 집에 있으면 우석이가 이혼을 못해. 내가 반대할 테니까. 내가 치매에 걸려 네 돌봄이 필요하면 우석이가 함부로 너를 쫓아낼 수도 없지.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 이제 너는 자유야. 내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야. 우석이랑 미숙이한테 진실을 말해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이 집도 돈도 전부 네 거야. 내가 못 다해준 사랑을 용서해 주렴. 사랑한다, 수진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미친 사람 연기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참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해? 청소는 안 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5년 전에 당신 사업 빚이 있었죠? 2억 5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머니 재산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죠? 그러려면 나를 쫓아내야 했고. 에이,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하려던 거 맞죠? 5년 전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녹음으로. 뭐? 당신과 신우이가 짜고 날 쫓아내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5년 동안 치매 걸린 척 하셨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집도 예금도 땅도 전부.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저는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증도 받은 서류예요.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엄마가 왜... 당신이 저를 버리려고 해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지키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엄마 방 정리 좀 다 했어? 빨리 좀 해야... 오빠, 왜 그래? 남편은 멍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미숙아, 우리 끝났어. 무슨 소리야? 저는 신우이에게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대요. 5년 전에. 신우이는 서류를 뺏듯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였잖아. 이런 걸 할 리가 없어. 치매가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연기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날 내쫓으려는 걸 알고 계셨대요. 신우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녹음 파일도 있어요. 들어볼래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녹음?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두 사람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특히 자신들의 계획이 낱낱이 폭로되는 부분에서는요. 녹음이 끝나자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정 못해! 법적으로 무효야! 공증받은 서류예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만드신 거고요.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우리가 소송할 거야! 하세요. 대신 이 녹음 파일도 제출할 거예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로요. 그리고 오빠 사업 빚 2억 5천, 신우이 집 날린 거 다 조사해서 법정에 제출할 거예요.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미수가, 그만해. 우리가 진 거야. 오빠! 엄마가 선택하신 거야. 수진이를.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죠. 수진아, 나는 정말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이 5년 전에 하려던 거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 명이니까요. 당신은 당신 빚이나 알아서 갚으세요. 수진아,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일주일 안으로요.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옳게! 이게 무슨 짓이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25년 동안 당신들은 저를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는 안 봤잖아요. 어머니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배은망덕은 당신들이죠. 어머니를 그렇게 이용하려 했으면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영정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5년 동안 힘들어 하시면서도 절 지켜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지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전 잘 살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인생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도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죠. 옳게 두고 봐.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이 완전히 집을 떠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시어머니의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내 딸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여기셨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쳤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증받은 서류와 녹음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죠. 게다가 변호사님이 남편의 사업빚과 신우이의 재정 상황까지 조사해서 제출했어요. 그들이 재산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신우이는 한동안 전화로 협박을 했지만 경고 조치를 취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근처 조용한 곳에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카페 이름은 순자의 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을 따서요. 가게 한쪽에는 시어머니 사진을 걸어놨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으로요. 어머니,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커피가 맛있대요.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끊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 요새 표정이 완전 달라졌다. 엄청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응, 아주 좋은 일.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가끔 카페에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 한 잔 서비스로 드리곤 합니다. 아이,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고맙다며 활짝 웃으세요. 그 웃음을 보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밤이 되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곤 해요.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서랍을 열어 통장과 쪽지를 꺼내 읽어봅니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한 눈물이죠. 어머니, 전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어요. 환한 보름달이에요. 어머니도 편안히 쉬고 계시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어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인생, 저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영정 앞에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5년 동안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5년 동안 미친 사람 연기를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던 그분, 이젠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니까요.